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뭐 불편한 거.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필요한 이유는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딥러닝에서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가 진짜 무진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에 20승, 10에 막 170승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스케일러블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원래 쓰던 방식이 우리가 타뷸러 RL이라고 하고 타뷸러 Q 러닝이라고 하거나 이런 타뷸러라는 말을 붙여서 구분하는 방식으로 부른다고 했고 그때 이제 쓰는 밸류 네트워크가 밸류가 S1일 때, S2일 때, S3일 때 밸류가 어떻게 된다. 뭐 플러스 10이다, 플러스 20이다, 뭐 플러스 3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 형태로 구성되어 있죠. 테이블 형태로 S가 얼마일 때 V가 얼마다 이런 식의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룩업 테이블 테이블러 RL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를 했다. 기억이 나시죠? 없었잖아.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이잖아, 당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밸류 펑션을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데이터가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이 있는 이런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의 관계를 어떤 함수의 형태로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걸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이런 데이터들 x가 뭐가 있을까? 집 크기, 집 값 이렇게 있을 때 크기가 커지면 집값이 늘어난다. 뭐 이제 그런 위치가 있겠죠? 어디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집 크기가 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집 크기랑 집값의 관계를 함수의 형태로 만든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선을 찾는 거죠. 그 선형 함수 하나를 집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선형 함수를 찾는다는 거는 ax 플러스 b의 형태에 a랑 b에 들어갈 x가 이제 집 크기고 y가 집값인 상태에서 a랑 b에 들어갈 숫자를 적당히 찾으면은 우리가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함수를 배우게 된다라는 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거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RGB 카메라로부터 RGB 카메라로부터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로부터 어떤 처리를 해서 이제 선형 함수의 형태로 우리가 밸류 값이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겠다. V가 밸류 값이 되는 거고 이게 이미지를 처리해서 얻은 정보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하도록 만드는 게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의 적용 방식이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RGB 이미지라는 걸 생각해보면 어때요? 거의 10의 무한승까지 있겠죠. RGB 카메라에서 나올 수 있는 이미지의 뭐 컨비네이션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1080, 1920 쉐입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것만 해도 각각의 픽셀의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뭐 대충 100만 개가 넘는 거죠. 대충 100만 개가 넘는 픽셀에다가 픽셀의 컨비네이션도 RGB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뭐 이제 저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가지수가 무한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무한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방식에서 룩업 테이블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무슨 밸류다,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무슨 밸류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떤 함수의 형태로 여기 이러면은 대충 어떤 밸류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쓸 거다. 가디? 대답을 가디즈로 하네. 뭐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 리니어 리그레션과 유사한 과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봤을 때 하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었지만은 뭐도 있어요. 다항함수 회귀도 있었어요. 그죠? 다항함수 회귀 왜 한다 그랬어요, 창원? 모든 형태를 분석합니다. 드디어 원하는 답. 저번 시간에 누가 있었는데 왜 답이 안 나왔지? 저랑 선우랑 환웅이도 있었는데 왜 답이 안 났을까? 아무튼 미스테리하네요. 자, S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지, RGB 이미지 같이 무한히 나올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밸류랑 연결된 거는 몇 개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떤 상황이 있을까? RGB 카메라 가지고 하는 거. 로봇 청소기 생각해 볼까요?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로봇 청소기 입장에서 뭐 신경 꺼도 되는 거는 뭐예요? 뭐가 있을까? 공기질, RGB 카메라에 공기질이 찍히냐고 이 사람아. 공기의 탁함 정도, 공기의 탁함 정도? 뭐 그런 걸 수도 있지. 습기, 습기가 RGB 카메라에 찍히냐고 이 사람아. 우연 정도. 아니 정신 나갈 것 뭐가 같아. 있지? RGB 카메라에 찍히는 거, 뭐 식탁 위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RGB 카메라에 찍힌다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이제 로봇 청소기니까 바닥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보는데 뭐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식탁 위에 막 뭐 치킨이 있어. 맛있겠다. 그죠? 치킨이 있고 라면이 있고 막 이런 거 신경 쓰겠냐고요? 안 쓰겠죠. 그냥 바닥에 내 앞에 뭐 있냐 여기만 신경 쓰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사실 신경 써야 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위에 있는 픽셀이 뭐 치킨이 뭐 빨간색이라 양념치킨이고 뭐 이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내 앞에 뭐가 있다 없다에 대한 것만 잘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얘 입장에서는 내 앞에 뭐가 있다 없다 정도의 정보면은 사실 1차원으로도 표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물체에 있다, 거리가 얼마가 된다, 뭐 이 정도면은 하나, 두 개 해가지고 뭐 2차원으로 표시를 하던가 뭐 더 있겠죠. 더 있겠지만 지금 뭐 목표라든지 지금 목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뭐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RGB 이미지보다는 차원이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로 행동하면서 고려하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 원래 이미지라는 무한한 차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 무한한 차원에서 n 차원, 그러니까 뭐 계산이 가능한 영역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저기 뭐예요? 다항함수 회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기억나?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C가 어떻게 쓰지? 매크로를 썼던 거예요. 네? 뭐? ANX, 네. A1X, 어, AX2 어, 제로부터 시작하죠. 왜 A1부터 시작해? 이런 식인 거죠. 다항함수 회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입력값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뭐 a1 a0 플러스 a1x라고 하는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만 가능했던 녀석에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는 뭐예요? 1x 이렇게 되어 있던 벡터가 뭘 한 거예요? 뭘 가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xs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기억나? 이거 파노이 기억 못하는데. 이거야? 네. 커널 트리? 커널 트릭도 맞는 말이긴 하지.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고, 이 커널 트릭은 베이시스 펑션을 적용시켜서 추락할 때 나오는 행렬을 커널이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 커널을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굳이 맨날 이렇게 베이시스 펑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1x에서 1x, x제곱, x세제곱 쭉쭉쭉 해가지고 xn승까지, n-1승까지 해야지 n기겠죠. 아무튼 저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제 확장시켜주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를 해서 원래 그 갖고 있던 차원에서 어떤 차원으로 변경시키는 거를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RGB 이미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가 실제로 신경 쓰는 차원으로 가지고 오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A0부터 A1, A3 이렇게 한 거가 리니어 리그레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만 해놓고 동일하게 리니어 리그레션 적용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뭐 얘는 반대죠. 확장이 아니라 축약이긴 하지만 어쨌든 축약시켜 놓고 거기에다 W로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이런 방식의 그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우리가 대부분의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 중에 밸류 베이스드 러닝을 하는 거는 이런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쓰고 있고요. 이런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는 녀석들은 뭐예요? 이 XS가 어떤 식으로 구성됐냐가 그 성능의 핵심인 경우들이 많아요.
머신러닝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딥러닝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있는 걸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CNN 같은 거, 뭐, 레스넷이나 이런 것도 보면 CNN이 앞쪽에 쭉 있고,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만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도 보면은 버트 같은 거 보면은, 버트 이렇게 토큰들 각자 처리하는 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버트 있고, 여기 하나에서 CLS 토큰에서 리니어 레이어 달아가지고 여기서 뭐 단어 찾는다거나 이런 식의 거의 모든 모델들은 앞쪽에 뭔가 있고 맨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 갖고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강화학습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강화학습도 우리가 앞쪽에서 뭔가 해가지고 어떤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다 리니어 레이어를 달아서 분류를 하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밸류도 그런 식으로 배운다. 그거에 기저에 깔린 아이디어가 뭐예요? 이 XS가 개쩌는 피처를 찾아줄 거야. 알아서 해줄 거야. 라는 믿음에 있는 거죠. 뭔 말할? 리니어 레이어가 단 하나라면은 리니어 레이어는 선형 분류가 가능해야지만 선형 회귀가 가능해야지만 작동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구조가 충분하다면은 그런 비선형성,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비선형성, 그러니까 RGB 이미지의 모든 픽셀들을 다 쓸 필요 없이 선형적으로 나오는 특징들을 추출하는 추출기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피처 익스트랙터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 질문? 네, 그래서 뭐 디퍼런셜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 어쩌고 뭐 논 리니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사실 상관없어요. 앞쪽에 있는 XS가 모든 굴레를 다 떠안고 비선형성을 해결해 줄 친구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에서 리니어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든 아니면 디퍼런셜 뭐논 리니어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든 결국에는 앞에 있는 녀석이 알아서 비선형성 해결해주고 맨 마지막에 나는 선형적으로 해결 가능한 상태에서 선형적으로 뭐 할 거야가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뭐 함수가 XS가 뭐 트랜스포머다, CNN이다 이런 거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쓴다고 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동일해 보이는 건 알겠는데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를 여기다 써놨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거죠. 익스페리언스가 IID가 아니에요. IID가 뭡니까? 알아요? 인디펜던트. 아냐고. 알면은 넘어가게.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독립적인 거. 독립적인 그게 뭔데? 패스. 독립군이야? 아, 독립적인 뭐? IID잖아. 힌트. 없어. 인디펜던트. D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힌트다, 힌트. 하나씩 맞춰볼까? 아이덴티. 인디펜던트부터 하지. 인디펜던틀리 아이덴티컬리. 저는 이거 약자 물어보신지 몰랐어요. 뭘 모르는 친구 한 명 더. 인디펜던트. 인디펜던트랑 아이덴티컬리예요. 인디펜던틀리 앤 아이덴티컬리. D는 뭘까요? 디멘전. 자신감 좋다. 그 외국 유튜브 영상 중에 그거 있는데 I love your confidence 하는 거 알아요? 프렌즈의 그 레이첼로 나오는 그 여배우가 암 환자랑 같이 막 얘기하다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암 환자가 막 이러니까 그래 넌 예쁘단다가 아니라 너의 자신감이 좋다 이러고 다시 앞에 보는 거거든요. 개웃기는. 아무튼 자신감 좋다. D? 디멘전 아니에요. 제 기억이 안 나요. 그 분포 디스트리뷰티드. 맞아요. Identically and independently and identically distributed라는 뜻이고 뭔 얘기냐면은 뭔 얘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동일한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계속 샘플링 되는 거가 IID라고 하는데 경험은 그런 거가 아니다. 동일한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뽑히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순차적인 거기 때문에 앞에 거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의견을 본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은 내가 주사위를 지금 던지든 1초 후에 던지든 3초 후에 던지든 6분의 1 확률로 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걔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각각의 그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한국어로 뭐냐? 한국 균등 균등분포예요. 균등분포라고요. 아무튼 그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이 동일한 그 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갖고 있는 그 분포로 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건 이제 확률값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샘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덴티컬한 디스트리뷰티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고 인디펜던트는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인디펜던트 하니까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데다가 인디펜던트하게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포는 고정되어 있고 샘플들은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계속 그냥 매번 할 때마다 독립시행으로 추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강화학습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IID 여기저기 세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익스페리언스는 IID가 아니다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이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 게 이거 좀 줄래요? 익스페리언스라고 하는 게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폴리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쭉 수집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IID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결정이 되거든. 그죠? 제가 퇴사를 하면은 퇴사를 하고 나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다음 주로 다시 안 오겠지? 라는 거를 녹화해서 올린다고? 와우. 소정사업단 지표로 쓴다고? 와우. 생각 안 했네. 아무튼 그런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은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디펜던트하게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인디펜던트가 아니고요.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도 틀렸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국대에 있는 경우에 단국대에 취업을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선택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단국대에 퇴사를 했으면은 단국대에 취업한다는 선택지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성적인 그러니까 감성적인 할 수도 있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포가 달라진다. 서로 디펜던트한 데다가 그 분포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IID인 거죠. 뭐 만약에 제가 여기서 퇴사한다 그러면은 약간 같은 교수를 안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분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도록 할까요? 어쨌든 이제 인디펜던틀리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티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타임 스텝, 석세시브하다는 거는 이렇게 뭐예요? 석세시브 상속받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받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석세시브 뜻이 뭐지 정확하게? 연속적인 아닌데? 이건 상속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세시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귀찮긴 하다. 한국어로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영어로 느낌만 아는 단어들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전에 있던 거에 다음으로 들어오는 거를 그걸 석세시브하다 얘기해요. 순차적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연속적으로 얘가 위에다가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한데 계층적인 그것도 느낌이 다르니까 그냥 석세시브하게라고 합시다. 계층적임도 틀려요. 계층은 카테고리컬하게 타임 시리즈 상관없이 묶여있는 느낌이라서 석세시브는 석세시브만의 느낌이 있는데 좋은 단어가 생각났어요? 아니요. 중학교 때 연속적인이라고 했던 거. 연속적인? 한국 단어처럼 연속적. 근데 네이버에도 연속적인이라고 나오는 어쩌라고요. 강화학습에서는 그 느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라고요? 그 단어가 맞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뭐 continual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고 continuous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은 연속적이지만 석세시브하진 않아요. 종속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타임이 그 다음 타임에 종속적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임이 이전 타임에 종속적이라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는 종속적이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전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주니까 종속적인데 시간 자체는 종속적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냥 연속적인 거지. 계속 앞에 거가 지금에 영향을 주는 어떤 예. 순차적인 거에 네. 대한 네. 맥락으로 맞아요. 사용한 단어인데 하이라키컬하고 컨티뉴얼한 개념이 합쳐져 있는 게 석세시브인. 상속적이다.
종속적이다. 종속적이면서도 연속적이다.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냥 느낌이 달라서 뉘앙스가 달라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날리고 있다니. 아무튼 그리고 리그레션 타겟이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그러니까 스테이트, 액션 스테이트 히스토리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그 결과값이 나오고 게다가 그것도 확률적인 프로세스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고정값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변하는데 우리가 부트스트래핑 하니까 월드가 너무 커서 폴리시 자체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로 이거 타겟이 고정되지 않아요. 잘. 그래서 뭐 타블라, 리니어, 넌리니어, 딥 있는데 사실 요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 그냥 모든 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갔던 우리가 여기서 X라고 하는 녀석이 리니어한 피처를 잘 뽑아주면은 그걸 쓴다. 혹은 뭐 이거 함수 자체가 넌리니어 함수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XS가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판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넌리니어 무시해도 되고 리니어도 딱히 구분 안 해도 되고 뉴럴 네트워크 이용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한다로 아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질문? 저 IID가 아니면은 네. 그 리니어 레이어 단계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막 대수의 법칙 뭐 이런 것처럼 정규문구 막 분사시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상관이 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리니어하게 리그레션이 가능한 리니어 분포를 따르는 어떤 피처를 찾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리니어 함수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든지 간에 리니어하게 그 입력값이랑 그러니까 가공된 피처 값이랑 그 최종적인 아웃풋 값의 리니어한 선형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피처를 익스트랙트 한다는 지점에서 이 x라는 함수를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뭐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큐러닝이랑 살사 했던 거 똑같이 할 건데요.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식으로 할 거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살사랑 큐러닝은 모델 베이스드예요, 모델 프리예요? 말하지 마. 모델 프리? 선우? 왜 이렇게 자신 없어? 모델 프리죠. 모델 프리 알고리즘만 지금 보고 있고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여기서 딥 리버서 러닝에서 하려면은 드리머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월드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들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이전에 했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제 모델 프리이기 때문에 살사나 큐러닝 같은 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살사를 쓸까요? 큐러닝을 쓸까요? 살사랑 큐러닝의 차이가 뭐예요? 수업을 들은 두 명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살사랑 큐러닝의 차이가 뭐예요? 큐러닝은 그거잖아. 레스트 스테이트 가기 전에 액션이 있는데 그 액션 레스트를 선택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 설명하면서 월그메스? 아닌데? 선우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럼 찾아보세요. 바로 이번 주에 했던 내용인데 이틀 전 내용인데 입술론 그리디? 아닌데? 그거보다 좀 더 구분이 잘 되는 이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살사는 이거고 큐러닝은 이거예요.
3초만 기다리고 5초만 기다리고 답을 못 맞추면 여러분들은 퇴출입니다. 나 드디어? 드디어 탈출. 뭐야, 등록금도 없잖아. 인건비도 안 받아도 되겠네? 하하. 안 돼요, 안 돼요, 교수님. 뭡니까? 장원. 엘슈는 엘슈는 정의는 살사랑 달라지는 큐러닝의 차이가 뭐예요? 저한테 안 보이고. 아, 믿었던 너마저. 블루투스. 저번 이 화요일에 하지 않았나요? 그게 이번 주 했어요. 근데 뭐였지?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라는 개념을 아세요, 혹시? 아, 뭐가 온 폴리시고 뭐가 아. 오프 폴리시? 오프 폴리시는 그러니까 살사랑 큐러닝 중에 50%. 그러게요. 50. 질문 뭐지? 살사랑 큐러닝 중에 누가 온 폴리시고 누가 오프 폴리시인지. 살사가 온 플러시고 온 폴리시? 온 폴리시 그리고 큐러닝이 오프 폴리시인데 오프 폴리시는 그 하습하는 폴리시랑 행동하는 폴리시가 다른 건데 뭐 암기 과목이야 이거? 그건데 근데 그 큐러닝은 그 살사는 이미 다음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선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살사랑 큐러닝,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온이고 어떤 게 오프예요? 살사가 오고 큐런이 오프였던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우리가 펑션 어프로ክ시메이션 한 다음에 학습을 한다 그랬을 때 살사나 큐러닝 같은 경우는 타블라 아래라고 했잖아요. 타뷸러. 테이블에다가 직접 Q 값에 대한 오차를 반영하면 된단 말이에요. TD 에러를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죠? TD 타겟 Q에 대해서 TD 타겟 있고 Q에 대한 TD 나의 커렌트 에스티메이트 값이 있고 그거 두 개를 뺀 값 TD 에러를 알파 값을 곱해서 현재 나의 Q 값에다가 더해주면은 그게 이제 살사랑 큐러닝 수식이었잖아요. 기억이 나나?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테이블 이 스테이트일 때 이 액션을 하는 거에 대한 밸류 값 그 테이블에 가가지고 그 숫자를 직접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도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그거는 직접 어떤 위치에 가서 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함수에 있는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뭔 말할? 네, 여기서도 그러면 파라미터를 바꾸는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살사로 접근할 수도 있고 큐러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뭐로 해야 될까요? 온 폴리시로 해야 될까요? 오프 폴리시로 해야 될까요? 장원? 오프 폴리시. 왜? 왜 온 폴리시 하면 안 돼? 배치를 뽑아야 돼요. 아, 그거 아니지. 온 폴리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프 폴리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온 폴리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업데이트 될 때랑 지금 그또 있는 데이터랑 다른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를 써야 돼. 이건 온 하면 같은 거여야지. 그러니까 온 폴리시 하면 왜 안 되는데? 업데이트 할 때 시기랑 그 전 상황이랑 다른 정책이어서. 왜? 다른 정책 그러니까 근데 다른 정책인 게 온이면은- 오프 폴리시의 정의잖아요. 네, 근데 온이면 같아야 되잖아요. 네, 같은 왜 안 돼? 이거 식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왜 그럼 온 폴리시를 안 만들었냐고. 만들 수 있잖아요. 왜 안 했냐고. 이유가 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식을 봤을 때 그게 안 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나니? 온 폴리시보다 오프 폴리시를 더 일반적으로 타블로 아래에서도 온 폴리시보다 오프 폴리시를 더 많이 쓴다고 했던 이유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불과 저번 시간인데. 스테이트는 다 도와볼 수 있어서.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온 폴리시 같은 경우. 온 폴리시 같은 경우에 지금 행동하는 거랑 업데이트할 때 타겟 밸류 구할 때랑 같은 폴리시를 쓰게 되면은 내가 행동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 스테이트에 왔을 때 이전에 업데이트할 때 영향받은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테이트를 가보는 일들이 별로 없어서 오프 폴리시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
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으로 와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심하거든요. 왜 더 심할까요?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한다고 해봐요. 우리가 타뷸러 RL은 그나마 그 테이블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라도 하잖아요. 근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밸류 펑션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업데이트 하면서. 뭐 러닝레이트가 크면 괜찮겠지. 근데 이제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값이랑 그 밸류 값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학습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온 폴리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천천히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프 폴리시를 해야 돼요. 한 번 한 번의 스텝의 업데이트도 되게 느린데, 되게 조금밖에 업데이트 안 하는데 그 와중에 온 폴리시의 단점이 더 커지기 때문에 큰 문제다. 그 온 폴리시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로우 베리언스 문제. 파라미터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오프 폴리시를 학습을 해도 개느리게 변하거든요. 이 밸류 펑션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 펑션의 타뷸러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 밸류 펑션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일 때 이 밸류가 얼마다라고 하는데 직접 들어가서 5가 아니라 4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건데,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에 있는 파라미터를 변경해서 다음에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받으면은 값이 이렇게 돼야 되라고 천천히 업데이트 시켜주는 건 말이에요.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직접 값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변경시켜주고 그쪽으로 갔어? 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갔어? 갔니? 제발 이렇게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개 느려요. 펑션 어프로시메이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밸류 펑션이 안 변하니까 행동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같은 행동을 하겠죠. 그럼 로우 베리언스 문제가 더 심하겠죠. 온폴리시보다,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 쓰는데도 온폴리시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이 밸류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은 항상 오프 폴리시를 써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 플러스 알파로 뭔가 더 해야 돼요. 오프 폴리시를 써도 그렇게 느리기 때문에 학습이. 여기까지 질문.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W1부터 WN까지 웨이트가 그 파라미터가 n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러니까 이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분을 하고 그거를 각각의 파라미터에 반영시키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죠? for 뭐 i는 1부터 n까지 하면서 그 wi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1번부터 n번까지 쭉 돌리는 거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1번부터 n번까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반영을 한 번에 벡터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거를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참고로 이거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도 맞지 않아요? 아니요. 그레디언트는 맞는데 이거 그냥 이 글자요. 델타 뒤집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델타. 델타는 이거예요. 네. 어? 아니에요. 나블라라고 있습니다. 나블라. 그래서 라이텍스 나블라를 쓰는 거. 네. 라이텍스가 아니라 레이텍이라고 레이텍. 읽어요. 그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택이라고 읽고 이게 레이라서 레이텍이라고. 아하. 아메리칸. 이걸 이제 라텍스로 읽으면은 어유 촌놈 이렇게 됩니다. 어유 촌놈. 레이텍 이렇게 맥다날드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이거 나블라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나블라라고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나블라 제이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들을까봐 미리 알게 거고, 이 나블라는 보통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나 뭐 행렬이나 이런 거에 그레디언트 계산할 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는 보통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나블라 써가지고 이 JW, 이것도 지금 보면 W가 진하게 돼 있으니까 W가 이런 W1부터 WN까지의 벡터에 대한 거죠.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나블라 J를 구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 하겠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W에 대해서는 저렇게 되지만 이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저런 나블라를 표현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네, 2분의 1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니 JW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스퀘어드 에러다 MSE 같은 거를 한다 그러면은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막 그런 거 빠져가지고 2랑 뭐 약분되고 어쩌고 저쩌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답을 알고 있다. 이 밸류 펑션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파라미터로 학습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v-pi s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한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s가 들어왔을 때 그 밸류 값을 뭐 얻어내는 방식이라고 칩시다. 혹은 무한히 큰 그 룩업 테이블을 이용해서 타블러 아래처럼 해놓은 거예요. 저 스테이트 개수가 개 많은데 그 개 많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비짓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답 값이라고 네?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정답 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파라미터 W를 이용해가지고 좀 저차원으로 만들고 좀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그랬을 때 원래 정답 값이랑 오차가 0이 되길 바라는 거죠. 뭐 0은 불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작아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xpectation of 두 개에 대한 차이의 제곱 이거 뭐예요? 무슨 로스예요? 무슨 에러예요? MSE. 민스퀘어드 에러가 되는 거죠. 평균이고 스퀘어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민 스퀘어 에러. 그거를 최소화시키겠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가지고 집어 넣어주게 되면요. 2가 제곱인데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사라지고 알파가 있고 익스펙테이션 값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값이 나오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expectation d-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expectation of vs라고 하는 거는 expectation of 저기 return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배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들이 익스페리언스에 잔뜩 쌓여 있다고 했을 때 그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얻었던 리턴들 값을 이용해서 배치 트레이닝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이제 미니 배치끼리 뽑아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몬테카를로 리턴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몬테카를로 리턴에서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리턴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익스페리언스, 몬테카를로라고 하는 건 랜덤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실제 정답을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 스테이트부터 지금 갖고 있는 폴시를 썼을 때 리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무한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무한히 한 샘플 중에 하나를 몬테카를로 리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했다면 GT 값이 완벽한 익스펙테이션 값이 되겠죠. 그 스테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라고 하는 거를 뭔가 x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옮기고 뭐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리니어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은 s라고 하는 고차원의 입력값 이미지 RGB 이미지 같은 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x라는 함수 각각의 차원에다가 어떤 x라는 함수가 j라는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각각 이상한 세계로 보내고요. 보낸 다음에 거기서 w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스퀘어드 에러가 들어가는데 아까 그냥 w에 대해서 파라미터화 되어 있다라고 vw로만 썼던 요거를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니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의 형태 w 트랜스포즈 xs라는 형태로 우리가 좀 바꿔서 쓸 수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미분값 VWS에 대한 미분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미분값이 뒤에다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거가
이제는 함수 형태를 알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리니어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하기 때문에 리니어 펑션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저기 미분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W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W에 대해 미분을 하면은 W가 날아가니까 뒤쪽에 있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X만 남는 거고요. X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익숙하죠. 스텝 사이즈가 있고 프로젝션 에러가 있고 피처 벡터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여기가 TD 에러가 되고 여기에 이제 그 피처 벡터까지 곱해줘서 알파를 곱하고 그래서 디센트를 하면 된다가 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냥 그 얘기의 반복이긴 하거든요. 몬테카를로를 이용해서 직접 리턴을 샘플링해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TD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텝 리턴만 원 스텝 그 TD 에스티메이트, TD 타겟을 구해가지고 해도 된다. TD 람다는 람다 리턴 구해서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앞쪽에 모델 프리에서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를 거는 없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학습하는 대상이 W 파라미터가 되어 있고 W 파라미터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 녀석이 뭐 리니어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면은 뭐 미분했을 때 뭐 x가 붙고 막 이런 그 정도가 달라진다. 네, 그래서 요런 몬테카를로의 밸류 펑션, 그러니까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몬테카를로를 쓴 거예요. 우리가 타뷸러 RL에서는 어땠어요? 타뷸러 RL에서 그냥 몬테카를로가 있었고 TD가 있었고 뭐 원스텝이죠. 그리고 TD 람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쓴다고 하더라도 몬테카를로가 있고 TD가 있고 TD 람다가 있을 건데,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학습할 때 TD 에러를 줄이는, 그러니까 몬테카를로에서 TD 타겟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뷸러 RL에서 몬테카를로 TD 타겟이라고 하는 그 녀석에 대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민스퀘어드 에러에서 나온 미분 방식을 이용해서 그 오차를 줄이는 방식을 취한다는 게 차이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차원 알겠어요? 설명 좀. 설명해줘. 몬테카를로 할 때는 거기에 타겟에 GT 들어가고 TD 할 때는 TD에 들어가서 하고 아니, 타뷸러 RL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는. 타블라 R을 그냥 그 밸류 테이블에다가 직접 업데이트하는데 이건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뭐 그 결과를 그냥 가지고 그 실제 그건지 모르지만 그냥 맞게 기대하면서 하는 거죠. 타뷸러 R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TD 에러를 구해가지고 직접 밸류에다가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여기는 파라미터의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밸류 값이랑 내가 알고 있는 밸류, 내가 지금 업데이트하는 밸류 값에 MSE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요거가 이런 식으로 동일한 것처럼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기가 실제로 같은 과정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고, 나의 목표는 지금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에서는 민스퀘어드 에러를 줄이는 거예요. TD 에러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점이 있다. 네, 여기서 TD 에러라고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 TD 에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TD 에러를 직접적으로 줄인다기보다는 민스퀘어드 에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미분했을 때 TD 에러가 나오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자, 그렇게 학습한 녀석을 가지고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가지고 컨트롤을 한다. 컨트롤이 뭐였어요?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였죠. 저렇게 밸류 펑션을 배우고 컨트롤을 하는데, 이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에서 컨트롤하는 거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늘 설명도 했는데 뭘까? 창원? 밸류가 때렸어? 화가 났어. 그러게요.
폴리시, 오프 폴리시의 논의의 확장이거든요. 선우? 뭘 조심해야 될까요? 컨트롤 할 때. 온 폴리시, 오프 폴리시 논의 확장이다. 한쪽으로 안 가는데. 익스플로레이션?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다시 뭐라 그랬어? 한쪽으로 안 빠져. 한쪽으로 안 빠진다? 한쪽으로 빠진다는 게 뭐예요? 익스플로이트 하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아가 없나? 네? 자아가 없나?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컨트롤 폴리시. 뭐? 뭐? 뭐라고? 오늘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지만은, 그러니까 RL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경험의 베리언스에 대한 문제거든요. 결국 익스플로레이션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건데, 모델 프리에선 특히. 근데 우리가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지 밸류 자체를 직접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밸류가 업데이트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파라미터 업데이트했는데 밸류가 확확 변한다 그러면은 뉴럴 네트워크에서 로스 값을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로스 값을 찾는데 밸류가 확확 변한다는 건 로스 값이 이렇게 생겨 있는 로스 펑션에서 이 미니멈 값을 찾는 건데, 이게 확확 변한다는 거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슛을 준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다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때는 이게 천천히 접근할 수 있도록 TDL에다가 알파 값을 작은 걸 곱해가지고 파라미터를 천천히 업데이트 한단 말이에요. 파라미터를 천천히 업데이트 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뭐다? 그래도 뭐다? 밸류 옵티멀한 거 가는 거 매우 느리고. 그죠. 옵티멀한 밸류로 가는데 굉장히 느리고, 그거에 반영되는 폴리시 역시도 준내 느리게 학습이 된다. 그럼 폴리시도 거의 안 변하고 밸류도 거의 안 변하고, 그럼 나의 행동은 어때요? 그대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업데이트를 조져도 이제 행동이 변하지 않으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컨트롤 할 때는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익스플로레이션을 준내 안 하니까,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면은 익스플로레이션을 준내 안 하니까 컨트롤 할 때 뭘 해야 될까요? 노이즈를 추가해서. 노이즈를 추가하든 뭐 입실론 그리드를 하든 어쨌든 컨트롤 할 때는 익스플로레이션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입실론 그리드 알고리즘을 쓰는 게 맞긴 하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미분하는 거 쭉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커머던스는 나중에 볼게요. 저거 설명하고 싶은데. 엄다. 뭐요? DQN에 대한 설명. 그 맨 마지막 페이지 example 62페이지요. 이거 보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알고리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 DQ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딥 이거 설명하고 나머지 나중에 하면 될 듯. 딥 Q 네트워크라는 친구인데, 이게 Q러닝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했기 때문에 딥 Q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Q러닝은 살사랑 비교했을 때 뭐라고요? 특징? 아까 했잖아. 베리언스 오프 폴리시. 어려워. 오프 폴리시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 폴리시를 쓰는데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은 뭐라고요? 오프 폴리시인 알고리즘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느리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느리다. 그러면 이제 베리언스가 작다. 그 경험이 업데이트 안 되니까 익스플로레이션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느리다 해서 추론했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DQ 네트워크에.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방지할 거냐? 뉴럴 네트워크 파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Q 네트워크를 애초에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하겠다는 얘기고, 익스플로레이션 폴리시 당연히 필요하다 그랬죠. 입시론 그리디 통해 가지고 익스플로레이션을 더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웨이트 업데이트는 뭐 별거 없고요. 똑같고요. 그냥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거, 액션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걸 쓰면 되고, 옵티마이저는 그냥 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때 쓰는 옵티마이저를 쓰는데, 그 외에 추가 작업이 있어요. 추가 기능. 왜? 이 입실론 그리디를 해도 여전히 로우 베리언스 문제가 생긴다. 이 로우 베리언스 문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경험이 안 변하는 거. 계속 밸류 펑션이 개느리게 학습하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밸류 펑션이 개느리게 학습하고, 그러면 폴리시도 안 변하고 계속 같이 유지되니까 베리언스가 낮은 상황, 행동을 하던 걸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행동을 못 해보니까 밸류가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입실론 그리디를 해도 부족해. 그래서 추가 기능이 있다. 그 추가 기능이란 여기 있나요? 없나 봐. 리플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지 않나? 이거 타겟 네트워크 맞지 않아요? 아, 그러네. 타겟 네트워크. 네, 리플레이랑 타겟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이 오프 폴리시의 그 능력을 조금 더 가속화시켜요. 이거 저거 없음? 알고리즘?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여기 있고 타겟 없나?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부터 봅시다.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그 문제가 되는 온폴리시의 문제가 로우 베리언스라고 했는데, 로우 베리언스가 발생하는 원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로우 베리언스가 발생하는 원리는 뭐예요? 온폴리시에서 뭐임? 학습 발생하는 원인? 네. 온폴리시에서 로우 베리언스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되니까 로우 베리언스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뭐 때문에? 비관 쥐어짜면 답 나오나? 아니, 안 나오죠. 뭘 하면? 학습하는 거랑 써먹는 거랑 같아서 같아서 뭐가 어떻게 돼요? 잠깐만. 아니야, 안 받을래. 누군지 알 것 같아. 데이트가 한 번에 되니까 100만 원이고 10만 원 있어도 10만 원 올라가면 그것만 해서 계속 그대로 그 말이 맞긴 한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최근 경험에 계속 같은 경험을 하니까, 그죠? 최근 경험에 같은 경험을 계속 해가지고 로우 베리언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서 100만 원은 가본 적 없고 10만 원을 한 번 먹었어요. 그럼 그 상황 갈 때마다 최근에 10만 원 먹었으니까 10만 원 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내가 업데이트할 때 썼던 경험에 바이어스가 걸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최근에 학습할 때 썼던 경험에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돼요,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라리 저 먼 세상에 있는 저 과거의 정보를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지금 내가 3초 전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지금도 그 밸류 학습했던 게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거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은 3초 전에 학습한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거 갖고 학습했으면은 저 멀리 있을 때는 왼쪽을 눌렀는데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밸류 펑션을 학습했으니까 다른 익스피리언스들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온폴리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걸 바로 학습에 적용하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상황을 와도 또 바로, 그러니까 그 근미래에 같은 상황이 오면은 그때 학습했던 게 그대로 반영돼가지고 온폴리시에서 로우 베리언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슬로모션 돌렸는데 왼쪽 귀랑 오른쪽에 있는 슬로모션 중에 왼쪽 했을 때 땄으면 왼쪽을 계속 돌리고 싶잖아요. 아닌가? 뭐 아닐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할 때 지금 경험한 데이터 말고 익스페리언스를 갖고서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느낌이냐? 내가 1만 번의 트랜지션을 모았어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S, A, R, S 프라임, R, A 프라임을, 네. A 프라임까지 필요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제 트랜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트랜지션을 모으는데 한 1만 번을 모았을 때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학습할 때 여기서 지금 행동하고 학습한다고 했을 때 이 근처를 갖고 이걸 갖고 학습하면은 최근 기록을 갖고 학습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시간축에 따라 가지고 채워 넣었다고 했을 때 여기 갖고 학습하고 여기서부터 행동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학습하면은 최근 거를 학습하기 때문에 로우 베리어스 문제가 심해져요. 그렇겠죠? 지금 경험한 거 가지고 지금 바로 업데이트에 반영했으니까 로우 베리어스 문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랜덤하게 뽑겠다. 저 전체 1만 개 데이터 중에서 과거 1만 개 데이터 중에서 랜덤하게 뽑겠다. 그러면은 바로 전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게 뽑힐 수도 있고 중간쯤에 있는 게 뽑힐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게 뽑힐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는 좀 다른 데이터들을 학습에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뭔 말할? 그러면은 내 현재 밸류 펑션에 대한 그 영향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학습을 하고는 있겠죠. 이거를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하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최근 경험을 갖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과거에 경험했던 10,000개, 막 100,000개 이렇게 있는 데이터 중에 랜덤하게 뽑아서 학습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트랜지션들을 뭐 n개 뽑아요. 전체 t개만큼, 아까 10,000개 얘기했던 게 t개만큼의 데이터 트랜지션을 경험했는데 n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그거를 학습에다가 갖다 쓰는 배치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가 로우 베리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이는 방식이에요.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건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온폴리시처럼 지금 방금 배웠던 방금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방금 경험했던 트랜지션에 대해서 밸류 펑션에 바로 반영되면은 베리언스가 나아질 테니까 그게 아니라 과거 경험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넣겠다. 가딧? 잠시만요.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가 그런 거고요. 다른 거 하나 뭐였어요? 타겟. 타겟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프 폴리시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프 폴리시 정의가 뭐였어? 학습하는 문제와 행동하는 문제. 뭐야? 몇 초 사이에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뭐지? 그러니까 폴리시가 행동할 때랑 이제 타겟을 구할 때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밸류 펑션 자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냐?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 행동이랑 학습할 때 쓰는 폴리시가 다른 건데 밸류 자체를 밸류 다른 것도 원래 정의에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밸류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어떤 오프 폴리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사나 Q에서는, 그러니까 Q러닝에서는, 그러니까 입실론 그리디랑 맥스를 쓰는 그리디랑 이렇게 두 개로 같은 밸류 펑션을 쓰는데 입실론 그리디랑 그리디랑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좀 편하게 구현을 한 건데 이 DQN 같은 밸류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은 좀 더 극단적으로 아예 그냥 밸류 펑션 자체도 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 1만 번마다 그럼 아까 그게 저거였나 보다. 1만 번마다 그 타겟 밸류 펑션이 변경돼요.
타겟 밸류 펑션이 변경이 됩니다. 뭔 얘기냐? 내가 맨 처음에는 Q 타겟이랑 Q 비헤이비어가 동일하게 시작하거든요. 동일하게 시작하는데 내가 비헤이비어는 계속 학습을 해요. 계속 학습하는데 타겟은 10,000번에 한 번씩 비헤이비어에서 갈아 껴줘요. 비헤이비어에 있는 거를 카피해서 Q 타겟에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이거를 학습하는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얘는 이동안 업데이트 하다가 여기 10,000번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얘는 그동안 업데이트 하다가 10,000번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얘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자, 이거에 이상해 보이는 포인트 뭐예요? 이상해 보이는 거야? 네. 이게 학습이 된다고? 처음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전 거가 고정해둔 기간 동안 이 타겟을 팔로우 하면은 얘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Q 비헤이비어가 네, 근데 얘는 고정돼 있으면 이때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잠깐 학습되다가 또 갈아 끼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저는 배웠을 때 이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 Q 타겟에다가 마이너스 Q 비헤이비어하고 뭐 이거 제곱하고 이걸로 로스 값 계산해서 학습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Q 타겟이 지금 이때 한번 그 Q 비헤이비어랑 같은 값으로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 10,000번 지난 다음에 이때 업데이트하면 이동하는 뭐예요? 그죠? 약간 모임? 타겟 이상한 값 아님? 이렇게 되잖아요.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만 그래요. 두 번째부터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게임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아, 씨. 아, 교수님 근데 문제가 뭐라 하는지 제일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뭔지요? Q 타겟이 10,000번에 한 번씩 갈아 껴진다는 거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두 개 MSE 계산해가지고 업데이트 할 거잖아요, 파라미터를. 근데 우리가 폴리시가 오프 폴리시일 때 밸류를 Q 타겟이랑 Q 비헤이비어랑 다르게 구분할 건데 이 Q 타겟을 맨 처음에는 같은 값으로 시작하는데 10,000번에 한 번씩 Q 비헤이비어 값을 복사해서 갖다 쓸 거라고요. 뭔 말할? 네. 그러면 얘가 이 동안에는 이 중간 동안에는 이 Q 비헤이비어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얘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10,000번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 하니까 두 개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폴리시가 오프 폴리시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하는 문제점은 이동안 학습 안 하고 이때 복사하고 이때 복사하고 이동안 학습 안 하고 이러면은 이 Q 타겟이 이상한 값 아니냐, 학습이 안 일어난 값인데 거기에다 대고 학습하는 게 맞냐 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맞아요. 이상한 값이 맞거든요. 근데 점진적으로 괜찮아져요. 일단 첫 번째는 완전히 이상한 값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게임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게임 안 해요. 아, 씨. 게임 안 해요? 아. 유일한 희망. 애니팡? 오랜만에 애니팡은 애니팡. 애니팡 중학교 때 초등학교 애니팡 심각하다. 할 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 알만한 거 말고 그냥 당신 좋아하는 게임 아무거나. 저 롤이요, 롤. 롤 좋지. 롤 알아요? 알긴 아. 알긴 알잖아. 배그? 배그? 그래, 배그도 괜찮다. 네? 총 들고 쓰는 써도? 배그 써도. 근데 배그도 총 들었어. 배그 합시다. 그러니까 배그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맵이 이렇게 있고 어딘가에 가서 파밍하고 어딘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같은 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어디로 가고 어떤 때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게 매번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때는 좀 개똥 같은 거긴 한데 이때 학습이 됐다고 쳐봐요. 이때 어느 정도 학습이 된 게 복사가 됐죠? 그러면은 이때 학습하는 동안에는 어떤 걸 학습했냐? 예를 들면은 뭐 배그 맵 뭐 있어요? 도시 이름 포친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잘 모르. 아이씨, 그럼 누가 아는 걸 해야 될 거 아니? 롤로 해요. 롤? 그래, 롤 뭐 원딜을 간다. 원딜을 가서 원딜을 배웠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타겟은 좀 개똥 같은 거긴 하지만 이때 원딜을 하는 익스피리언스들을 잔뜩 쌓으면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원딜에 대한 어느 정도 실제 행동하면서 학습한 경험들이 여기다 반영이 돼요. 타겟에. 뭐 학습하는 타겟은 개똥 같은 거였지만 그 MSE에서 타겟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값이긴 했지만
이 원딜을 하면서 익스페리언스 한 게 있고 익스페리언스 한 게 이 Q 비헤이비어에 반영돼서 이 10,000번 지난 다음에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할 때 뭐예요? 행동은 뭐 서폿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 할 때 타겟은 원딜이랑 서폿에 대한 경험이 섞여서 들어갈 거예요.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원딜한 경험이랑 여기서 새로 만들어진 서폿에 대한 경험들이 막 이렇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 하면은 원딜 데이터랑 서폿 데이터가 막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겟이라고 하는 건 서폿에 대해서는 멍청일지 모르지만 원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값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학습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타겟이 계속 쓰레기인 게 아니라 이 익스페리언스를 하면서 더 들어간 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원딜에 대해서는 조금 학습하고 서폿에 대해서는 뭐 처음으로 학습하니까 약간 멍청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학습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 그 다음으로 갔다. 그 다음에 뭐 탑해요. 탑으로 가가지고 탑하면은 이때 이제 탑 데이터도 조금 들어올 거지만 원딜이나 서폿 같은 과거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때 10,000번 했으니까 20,000번 데이터가 과거 데이터, 학습한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때 학습하는 Q 타겟이 만약에 탑에 대한 Q 타겟을 계산해야 되면은 멍청하겠지만 원딜이나 서폿에 대한 Q 타겟은 의미 있는 값이 들어오겠죠. 뭔 말해? 그런 식이고 이 리플레이 버퍼가 과거에 대한 정보에서 샘플링 하는데 과거에 대한 정보는 이미 학습이 한 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타겟이 잘 작동해요. 첫 번째 이터레이션만 빼면. 남생? 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겟을 이런 식으로 막 10,000번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 그랬을 때 그럼 이상한 거에다가 타겟으로 정해놓고 학습하는 게 아니야? 학습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다른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질문.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다시 보시고 저한테